제가 부부 상담만 벌써 11년 차인데 요즘 이런 상담 진짜 많이 옵니다. 원장님,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미친 거야? 네가 나한테 감히? 내가 뭘 잘못했는데? 화를 냈다, 감정적으로 했다가 무턱대고 매달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매달리면 무조건 이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근데 아싸!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이러면 저를 찾아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던가 합의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은 배우자가 이혼 통보를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나는 이혼 절대 안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혼 통보를 받자마자 저한테 바로 연락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3일을 보냈더니 상담을 한 번 만에 관계도 개선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잘 배우셔서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하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 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근데 통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작게는 몇 달 전, 아니면 길게는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을 결단을 내린 게 오늘 시점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이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딱 3일의 법칙이에요. 배우자 입에서 이혼이 나오는 순간부터 딱 3일.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가능한 관계로 남을지 아니면 대화 자체가 닫혀버리는 관계로 남을지 결정됩니다. 1일차 통보 당일에는요,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즉각 반박하거나 매달리거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라는 죄책감 유발성 발언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겠어. 라는 조금 담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끌어오는 이 감정은 배우자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서든 아니면 친구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끌어오르셔도 돼요. 하지만 배우자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일 차이는 왜? 라는 배우자에게 캐묻고 싶은 감정이 들 거예요. 이때는 왜를 캐묻거나 자기 변호로 맞서지 않아야 돼요. 배우자를 붙잡고 질문 폭격을 하면서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관계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내가 놓친 신호는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일기장이나 메모지에 좀 적어보세요. 대신 이 2일차에서 절대 참아야 되는 것은 내가 다 고칠게, 내가 다 바꿀게, 내가 다 맞출게 라는 성급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3일차에는 이제 대화를 요청해도 됩니다. 이때 대화는 논쟁이나 비판이 아닌 정말 너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 고칠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알려줘 라는 식으로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당신이 이혼까지 결심하는 만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3일의 법칙을 통해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의 마음을 100% 돌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배우자가 이혼까지 결심했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시작으로 내가 어떤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가능한 일인지를 체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이혼을 결정해온 배우자의 마음을 단 3일 만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턱대고 매달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온 정이 있는데 하면서요. 사실은요, 매달리면 무조건 이혼하게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달리고 애원하기. 제발 가지마.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잖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려는 사람한테
내가 이래서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었지 라는 확신만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논리로 반박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되죠. 그러면 상대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이해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당연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을 만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 없이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은 어떡할 건데?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막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이 실제 든다면 이건 관계 개선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즉흥적인 사과 남발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뭐든 할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러는 거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의심만 키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이나 양가 가족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너 이러는 거 시댁 친정에 다 말할 거야. 애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이건 부부 관계를 넘어서 가족, 자식과의 관계에서까지 다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5가지 행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내 불안감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동입니다. 3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불안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걸 나눠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입니다. 비교적 남편들이 이혼을 꺼낼 때는요,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대화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조용히 참다가 어느 순간 결심을 굳히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면 그거는 몇 달간 벌써 굳어진 마음일 거예요. 남편들은 일단 그 결심을 하고 말을 했다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죠. 오히려 자기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계속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계속 캐묻게 되면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은 3일간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절대 질문을 퍼붓지 마세요. 캐묻는 대신 남편이 스스로 말할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말은 이래 이렇게 돼서 틀렸어 라고 접근을 하면요, 남편 입장에서는 역시 얘기가 안 통하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립니다. 셋째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남편들은요, 말보다는 행동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신뢰도 마찬가지죠. 며칠 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신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남편이 같은 강도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혼할 결심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거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초기는 가장 가벼운 케이스로 단순 권태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즘 너무 지친다, 설레지도 않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결심을 굳힌 건 아니니까 본인의 지친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하소연하듯이 던진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3일의 법칙만 잘 지켜도 대화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중기입니다. 예전부터 여러 번 남편이 불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보하는 경우예요. 남편은 이미 아내에게 여러 번 신호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장 강도가 센 말기에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혼자 살 계획을 세워뒀거나 이미 법률 상담까지 받아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3일의 법칙만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혼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입니다. 남편들은 조용히 참다가 결심을 굳히는 쪽이라면 아내들은 이 얘기 대체 몇 번째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수차례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넘어가거나 무시당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나서가 아니고 지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와이프가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화를 달래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와이프는 이미 지친 상태예요. 일단 3일은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 번째,
자기 변호 절대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나쁜 남편 아니잖아. 다른 남편들 봐봐. 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 하는 식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네? 이걸 들은 아내는 내가 그동안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네? 라는 마음이 들죠. 둘째는 아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었지? 아내가 실제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야,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내 말 진짜 듣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없었던 신뢰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셋째, 급하게 해결책부터 내놓지 마세요. 지금 아내는요,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상처받은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거죠. 행동 변화를 증명하는 건 3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내도 똑같이 초기, 중기, 말기로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해 드릴게요. 초기에는 너무 지쳐서 나온 이혼 통보입니다. 육아에, 집안일에, 일에 피로에 몰려가지고 일시적으로 폭발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만 보여도 관계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중기에는 오랫동안 특정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바뀌어서 쌓여서 터진 경우예요. 이때는 똑같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기에는 이미 완전히 정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미 너한테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거나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예요. 이 단계까지 가면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죠. 혼자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 만의 법칙은 응급처치 같은 겁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통보한 건 우리 가정에서 정말 큰일이에요. 위기죠. 우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마음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의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입니다. 감사합니다.